저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명강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문제네요. 메타프레임을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전혀 감정 몰입이 되지 않는 둔감한 사람들만이 명강사가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 그렇죠. 이제 이 긴장 떨림 때문에 명강사 될 수 없다. 이런 신념의 그 상위 신념은 뭐냐? 당신은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둔감한 사람만이 강의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강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긴장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뭐 또 열정도 있고 이런 여러 감정이입이 됐을 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긴장감 때문에 강의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한 사람만이 강의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사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긴장 떨림이나 이런 것도 그 슬픔이나 놀라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처럼 똑같은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이 되는 강의가 좋으냐 감정이입이 안 되는 강의가 좋으냐 뭐 이거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전략. 구체적으로 얼마나 긴장되고 떨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긴장되고 떨린다는 말씀인 거죠. 구체적으로 긴장 떨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긴장 떨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자, 긴장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고 긴장되지 않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꼬치꼬치 따져 묻는 걸 실제 전략이라고 해요. 잘했고. 자, 3번에 네. 자, 3번에 세상 모형 한번 해보세요. 많이 긴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정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괜찮고. 스피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스피치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자면, 긴장 떨림이야말로 오히려 스피치를 잘하게 도와주는 뱃속의 응원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많이 긴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정적인 그렇죠.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피치의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자면 많이 긴장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정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잘했어요. 되돌려주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하니까 더 스피치를 안 하게 되고 더 안 하게 되니까 더 많이 긴장되는 건 아닐까요? 그걸 이제 본인에게 이제 되돌려서 접목시킨 거죠. 사도 말하기, 낱말하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더 스피치를 멀리하게 되고 더 멀리하니까 더 긴장되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거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걸 회피하면은 회피할수록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대결하면 그거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그런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니까 더 긴장되는 건 아닐까요? 뭐 좋은 이야기예요. 자, 틀 바꾸기. 역사적으로 유명한 연설가들의 대부분 네. 심하게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렇죠. 과거의 틀이죠. 잘했네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심하게 긴장되고 뚫렸지만 명연설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칠 수상.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심하게 긴장되고 뚫려가지고 원래는 그 군대 사이열하고 나면 몸살 났고 그랬어. 이번은 왜 이제 2차 세계대전에는 뭐 군인들 대상으로 연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 앞에 서면은 너무 떨려서 막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연설만큼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그 에피소드인데 한번 재밌어요. 한번 들어봐봐요. 어느 날 이제 어떤 해병대 사열을 위해서 이제 해병대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쯤이 됐어. 오전에 훈련을 다 마치고 이 해병대원들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완전히 불거순이 상태로 그 샤워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너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 옷을 입었을 때는 군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옷을 다 벗겨 놓으니까 거의 뭐 어린 뭐 애가 뛰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장난하는 애들이 뭐 불고 벗고 뛰어가는 모습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해병대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해병대원들이 계속 옷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옷 벗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날은 전혀 긴장 떨림이 없이 연설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만 옷을 입고 있고 이 사람들 다 옷을 벗고 있어.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옷 벗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유리하지. 내가 왜 옷 벗고 있는 사람들한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 이 말이 안 되지. 그때부터 이제 긴장 떨림을 극복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긴장 떨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칠수상처럼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틀이고, 자 미래의 틀을 한번 해봐요. 미래의 틀. 미래를 보면, 자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있잖아.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명강의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자 틀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틀, 미래의 어떤 성공한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미래에서 멋진 강의를 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구조를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적성으로 이야기해드린다면, 미래의 강의를 멋지게 잘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본다면,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더 스피치 준비를 많이 하게 되었고, 더 훈련을 많이 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멋진 명강의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중고의 위기에 읽어줍니다. 긴장과 떨림에 대한 고민보다 왜 명강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고의 위기는 A보다는 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왜 내가 명강사가 되어야 되는가? 또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 강의의 목적과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A보다는 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자, 결과 이야기합니다. 결과. 지금 긴장과 떨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긴장과 떨림을 뛰어넘어 열정적인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긴장 떨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긴장 떨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열정적인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결과죠. 부정적인 결과 혹시 있나요? 결과는 두 가지로 해야 돼. 항상 긍정적인 결과하고 부정적인 결과. 안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긴장 떨림과 같은 그 사소한 문제로 정말 하고자 하는 강의를 못한다면 훨씬 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부정의 결과죠. 긴장 떨림과 같은 그 사소한 문제로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없다면,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긴장 떨림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문제로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없다면 보다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원하는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있을까요? 이제 인생의 문제도 같은 거죠. 긴장 떨림 같은 그 작은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 예?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명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이 긴장 떨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면은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긴장 떨림이 엄청 큰 문제인데. 근데 그건 사소한 문제다 이 말이지. 사람들 긴장 떨림을 큰 문제로 보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다 이 말이죠. 왜냐?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지. 자, 그 다음 다른 성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다 타당한 거. 지금 중요한 것은 긴장과 떨림으로 인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떨림이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신호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긴장 떨림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긴장 떨림이 보내는 그 긍정 신호에 맞게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그 긴장 떨림이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득이 되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게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보다 타당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10번에 언유 보겠습니다. 언유 이야기하세요. 언니랑 코치님. 네? 언니랑 코치님이에요. 자,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칼에 몇 번 찔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싸움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때요?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칼에 몇 번 찔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싸움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죽어요. 그건 장수가 아니지. 자, 또 얘기 보겠습니다. 자,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몇 대 맞는 걸 두려워해서 권투 시합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권투 선수가 몇 대 맞는 걸 두려워해서 권투 시합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또 이건 뭐야? 아기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일어서는 걸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일어서는 걸 포기해서 걷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비유학기 많죠?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자전거 타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 못 타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롤러스케이트 타는 걸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다 같은 비유거든. 그렇잖아요. 스피치 강의를 하는 사람이 긴장 떨림을 두려워해서 강의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운전 배우는 사람이 한두 번 뭐 접촉 사고를 두려워해서 운전 자체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 스피치나 뭐 운전이나 수영이나 롤러스케이트나 뭐 그런 만화 모든 거 시행착오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또 이거죠. 장을 담는 사람이 구데기 몇 마리를 두려워해서 장을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구더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장 담을 때. 없어요. 요즘 없어요? 네. 옛날에 있었죠. 그게 없어요. 요즘 없어요? 말은 그래서 언니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면이 따라온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배를 모는 사공이 파도를 두려워해서야 어떻게 배를 몰겠습니까? 이제 은유라는 건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와 걸맞는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은유가 되죠. 일단 은유는 그 정도로 하시고 제 정의를 봅시다. 당신은 긴장과 떨림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긴장 떨림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어쩌면은 열정이 넘쳐나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긴장 떨림은 다른 이름으로 열정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긴장 떨림이 많은 사람이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긴장 떨림은 다른 말로 열정이죠. 긴장 떨림을 부정적으로 exciting 흥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긴장 떨림이 돼요. 흥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떨림 때문에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긴장 떨림을 열정으로 변화시켜서 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긴장 떨림을 긍정시해서 하면 열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긴장 떨림은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진짜 긴장 떨림이 심한 사람이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흥분된다는 이야기는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열정이 있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뿐이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긴장 떨림이 있을까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몸이 건조하죠. 근데 긴장 떨림이 왜 생깁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잘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이 심하니까 긴장 떨림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당신이 생각하는 긴장 떨림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피치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제 정의를 그렇게 했고요. 하양 유목화. 긴장과 떨림이 심한 사람들 중에서 동기부여 명강사로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그건 하양 유목화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긴장 떨림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좀 빨개진다고 했어. 자,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오인자 스님님 있잖아요. 네. 그분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게 되셨어요? 자, 상향유목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향유목화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고민들은 변화와 성장을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이런저런 모든 고민들은 변화와 성장을 돕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렇죠. 이런저런 고민들로 인해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긴장 떨림을 이런저런 고민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강의를 하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이룬다고 이제 표현한 거죠. 이런저런 고민을 함으로써 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는 법입니다. 잘했어요. 고민이 없으면 발전이 없죠. 모든 문명의 발달은 어떤 걱정과 고민을 통해서 그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잘했고요. 자, 반대에 아니 카페에서 좀 그거 적었는데 아, 뭐 상관없어요. 자, 반대에 유재석 등 여러 연예인들도 심한 긴장과 떨림 증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연예인으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유재석이나 강호동과 같은 유명한 MC들도 처음에는 긴장 떨림이 심했지만 자,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수없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의도 보겠습니다. 당신은 긴장과 떨림을 극복하고 열정적인 명강사가 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니 앞으로 훈련을 통해 반드시 명강사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당신은 지금 긴장 떨림을 극복해서 명강사가 되고자 하는 좋은 긍정의 의도를 갖고 있으니 앞으로 반드시 유능한 명강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멋진 명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가지를 봤어요. 계속 밀어줘야죠. 일단 의미의 사슬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긴장과 떨림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스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스피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양한 스피치에 참석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양한 스피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훌륭한 명강사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사실은 부정적인 A는 다소 부정적인 B를 의미하고 다소 부정적인 B는 다소 긍정적인 C를 의미하고 다소 긍정적인 C는 보다 긍정적인 D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는 B를 의미하고 B는 C를 의미하고 C는 D를 의미하니까 결론적으로 A는 D를 의미한다. 그래서 긴장 떨림이 있다라는 것은
긴장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긴장 떨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보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걸 의미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스피치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스피치 명강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긴장 떨림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스피치 명강사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되므로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관계가 성립된 겁니다. 원인의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긴장과 떨림이 생기는 이유는 네. 다른 사람이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고, 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유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를 해서 상처를 받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을 NLP를 통해서 심리치료하게 되면 긴장과 떨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원인의 사실 세 개나 두 개를 했네요. 자, 긴장 떨림이 생긴 원인이 뭘까요? 묻는다면은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왜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될까요?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면서 창피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창피당한 경험은 왜 생겼을까요? 한 번이 더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A가 B의 원인이 되고 B가 C의 원인이 되고 C가 D의 원인이 되니까 A를 변화시키면 D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긴장 떨림이 왜 생겼을까요? 긴장 떨림이 생긴 원인은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왜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될까요? 그것은 상처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졌을까요? 바로 과거에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창피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긴장 떨림의 그 창피당한 경험을 치료를 함으로써 상처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긴장 떨림도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긴장 떨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을 치료하는 것이 현재 긴장 떨림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자, 이걸 이제 그 문맥대로 풀다면 이렇게 되죠. 현재 긴장 떨림이 생긴 원인은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고,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은 과거에 긴장 떨림으로 인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긴장 떨림으로 인한 그 상처받은 경험을 심리치료함으로써 현재 긴장 떨림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또 그 다음에 15번은 못했어요. 네? 그 다음은 못했습니다. 비교 프레임을 못했다고요? 네. 15번, 20번. 오케이. 우리는 사실 하나 더 한다면, 그러면 자, 긴장 떨림을 없애는 게 됐다면, 그럼 앞으로 이제 스피치 자신감을 어떻게 키울까요? 이걸 한번 해본다면은, 자, 스피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스피치 자신감은 어떻게 해서 커질까요? 자,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스피치 자신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충분한 스피치에 대한 준비와 또 잘할 수 있다라는 내가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그 재능과 자질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스피치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이 스피치 준비를 열심히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열정, 사명감이 강해야 되겠죠. 따라서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이 강함으로 인해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잉글리시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치 자신감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가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요. 스피치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은 충분한 스피치 준비를 하는 것과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스피치를 충분히 철저히 준비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스피치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명감, 책임감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커짐으로 그 사명감, 책임감 키움으로 인해서 스피치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 힘듭니다. 자, 비교와 프레이밍을 한번 비교 프레이밍 하셨나요? 아니 19번 20번 맞았어. 그러니까 비교 프레임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B가 A라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오고 C의 결과를 만들고 C는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만든다면은 B는 A라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오고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자, 스피치 긴장 떨림은 스피치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까? 스피치 긴장 떨림은 스피치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스피치 긴장 떨림을 통해서 스피치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스피치 긴장 떨림 스피치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요. 스피치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스피치를 잘하는 명강사가 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다면 스피치 긴장 떨림은 스피치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스피치 긴장 떨림을 통해서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훈련은 장기적으로 스피치 명강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스피치 긴장 떨림은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긍정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스피치 명강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에 논리적 수준 배달시키기. 나는 스피치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나는 스피치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이다. 스피치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부족한 능력은 뭐예요? 스피치를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게 긴장 떨림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당신은 스피치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편안하면서 자신감 있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떠냐 이 말이죠.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자, 주세요. 아마도 당신은 스피치 긴장 떨림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뭐가 약해요? 긴장 떨림 있는 사람이다 약해요? 아니면은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게 좀 부족하죠? 이게 좀 약하죠? 그렇게 변화시키면 돼요.